264회 가마쿠라 바쿠와 신풍. 일본 역사라고 조작 이입된 가마쿠라 바쿠와 가미가제인 신풍의 실제 우리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 열두의 역사에 대한 진실은 없습니다. 가마쿠라 바쿠. 일본서기 원문 내용 중에 가마쿠라 바쿠는 12세기 말 간토의 가마쿠라를 근거로 하는 무사히에 탄생한 정권이다. 하지만 언제 바쿠가 정식으로 성립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6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본래 바쿠의 원은 중국에 있다. 출정 중인 장군의 진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근위대장 고초를 바쿠라고 불렀다. 그러나 가마쿠라 바쿠라고 할 때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군사정권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아리아넥스가 바쿠의 어원을 밝혀드리죠. 바쿠란 바쿠로, 박터인 박당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입니다. 이곳의 역사가 일본서기에 이입된 것입니다. 가마쿠라 바쿠의 역사 원형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가마쿠라 바쿠라고 할 때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군사정권이 바로 고려의 무신정권입니다. 가미가제, 신풍, 소시적부터 지겹게 들어왔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조작된 가짜라고 하면 어떨까요? 쿠빌라이는 1281년 14만의 대군을 일본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고케닌들은 과감하게 원군에게 도전했다. 주저한 원의 군대는 해상에서 밤을 보냈는데 거짓말처럼 그날 밤 태풍이 불어 배가 대부분 전복되고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 이상의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리하여 일본은 또 한 번 날씨의 도움으로 침략을 내냈다. 이 사건 이래 일본은 신국이며 무슨 일이 생기면 가미카제가 불어 구해준다는 불패신앙이 탄생했다. 현재의 역사에서는 여몽연합군이 현재의 열도인 일본을 침공했다고 조작했는데 실제로 여몽연합군이 공격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역사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나라의 정체부터 살펴봅시다. 원나라의 의미. 원나라의 주인공은 몽골이 아닌 고려라고 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송고려 왕실이 피난간 강화의 정체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인용하면 흥지 승남의 조천석은 부병로 아래에 있는 기린굴 남쪽에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굴에 들어갔다가 땅속에서 조천석이 되어 솟아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기린의 발굽자국이 늘 위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에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루는 평양의 명승지입니다. 그러면 평양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신정 동국여지스남의 평양부에 있는 진산은 부의 북쪽 오리에 있는 금수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수산의 현재 지명은 모란봉이다. 모란봉에는 고구려와 고려 때의 유적이 많다. 내성, 외성을 비롯하여 을밀대, 칠성문, 청류정, 부병루, 정근문, 현무문, 동안문 등이 있다. 강화에 나오는 부병루가 평양에도 등장합니다. 강화의 부병루와 평양의 부병루는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원태조는 고려의 원정입니다. 원정은 고려 제24대 국왕이다. 1258년 최희를 죽이고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과 유경이면은 권력을 장악하였다. 개경 환도를 거부하던 김준은 1268년 이명과 그의 아들 이묘무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후 원종의 멸망을 받은 송송래, 홍교 등에 의해 무신 정권의 마지막 집정자인 임요무가 살해당함으로써 100년간 지속된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고 왕정 복구와 개경 환도가 이루어졌다. 고려의 원종시대 강화의 무신 정권이 종말을 구했습니다. 고려 황제 원종의 한자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나라의 원으로 이분이 원나라의 주인공이셨던 것입니다. 신풍인 가미카제의 비밀. 자, 우선 몽골 역사 연표의 요약본을 인용합니다. 1271년 원세조 즉위, 1273년 몽골의 양양 함락, 남송 멸망, 삼별체 멸망,
1274년 충렬왕의 즉위, 1276년 이만희 점령되면서 송나라 멸망, 1279년 광주만사의 애산에서 원나라 군에게 멸망. 1271년 원세조가 즉위하는데 이분이 강화인 평양의 대원지역을 기반으로 모신 정권을 중앙조정에서 몰아내신 고려 황제 원정입니다. 이렇듯 중앙조정에서 쫓겨난 모신 정권의 투쟁이 양양과 삼별초의 항쟁이었으며 이들의 마지막 항쟁이 바로 가미카제로 현 일본에 조작 이입된 신풍의 비밀입니다. 세조는 원제국을 선포한 직후 탐나의 삼별초군을 완전히 도벌하였다. 원은 이제 대대적으로 일본 정복을 서둘렀다. 1274년 초 원의 사신이 연달아 개경으로 들어와 첫 단계로 전함 300척을 만들 준비를 갖추고 배 만드는 기술자와 인부 35,000명을 동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들 일본 정벌군의 중심지가 마산이었다고 합니다. 여몽 연합군이 공격했다는 양양과 제주의 삼별초, 그리고 남송 이만의 지리적인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과 천조와 천황님이 기쳤던 개경서울, 그리고 낙양 지역을 모신 정권으로부터 회복한 고려 황제의 여몽 연합군이 마지막 남은 남조 지역인 옛 제후국 제나라와 오나라 지역의 제주, 양양, 남송, 이만의 지역을 공격한 것을 현재의 반도와 열도에 지명을 조작 이입해서 현 한반도의 여몽 연합군이 열도를 공격하다가 있지도 않은 태풍을 만나 전멸한 것으로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과 천주와 천황님이 계셨던 개경서울, 그리고 낙양을 장악하고 있었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드디어 모신 정권의 세력들이 도망가서 저항하고 있었던 남조가 있었던 제나라와 오나라 지역을 공격한 역사적인 사실을 여몽 연합군이 현재의 한반도에서 현 열도를 공격하다가 태풍을 만나 전멸한 것으로 역사의 내용도 역으로 전도시켜 역사를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몽골은 기마군대입니다. 몽골의 말 사육장이 현 바다의 한가운데 섬인 제주에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기마군단이 배를 타고 해외 원정을 한다고요.